자, 이번 시간에는요, 파트 5번입니다. 과자류 제조이고요. 자, 과자류 제조는 우리 제과 기능사를 보시는 분들이 보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 1장 제과의 주요 재료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제과에 들어가는 재료를 한번 보면은요, 어떤 밀가루가 있고 설탕도 있고 그 다음에 달걀, 유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밀가루는 제빵하고 제과하고 다르죠. 제과에 들어가는 밀가루는 무슨 밀가루예요? 박력분이죠. 박력분 또는 중력분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과에 사용하는 밀가루를 보면은요, 일반적인 제과 제품은 부드러운 연질 소맥으로 재분한 박력분이다. 연질 소맥, 박력분, 똑같은 말이죠. 부드러운 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제과를 보면 항상 스폰지 케이크 같은 거 어때요? 폭신폭신, 부드러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제품을 만드는 거고, 단백질 함량은 약 7에서 9% 정도가 들어있다. 회분 함량은 0.4% 이하로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제빵을 만드는 재료는 강력분이겠죠. 단백질 함량하고 회분 함량이 더 높게 형성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고율배합의 제품을 하는 것. 고율배합. 단백질 함량이 7에서 8%, 회분 함량이 0.3에서 0.36%, 산도가 5.2 고급 박력분을 사용해야지 고율배합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고율배합이라는 뭐예요? 밀가루가 100%일 때에 설탕 함량이 높은 것을 말합니다. 밀가루보다 설탕 함량이 적은 것은 저율배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밀가루가 100일 때, 100%일 때 110% 이렇게 들어가면 고율배합이라고 하는데, 고율배합 제품들 할 때는 이렇게 회분 함량이 0.3에서 0.36 고급 박력분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과입니다. 박력분이 많은 양의 유지, 설탕, 달걀을 첨가해서 단맛과 부드러움을 특징인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제과에서 제일 중요한 재료는 무슨 재료가 있어야 되냐? 제일 먼저 당연히 밀가루가 있어야겠죠. 밀가루 중에서도 무슨 밀가루요? 박력분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유지가 있어야 됩니다. 유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달걀이 있습니다. 총 4가지만 있어도요, 제과는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운드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 4가지 재료 갖다가 만든다고 그래서 100 무슨 말이죠? 밀가루가 100%, 유지가 100%, 그 다음에 달걀이 100%, 그 다음에 설탕이 100%로 만들어진 게 파운드 케이크, 기본적인 배합이다, 재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회분이라고 하는 것은 밀가루의 높은 온도에 태우고 남은 재를 말합니다. 회분 함량이 적다라는 것은 밀가루를 태운 후 남는 재가 얼마 없다는 의미이죠. 박력분과 박력분이 강력분 회분 함량이 적다.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박력분 0.4%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강력분은 단백질 함량도 높잖아요. 12에서 뭐 15% 정도 되는데 회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0.4에서 0.45% 정도 높게 회분 함량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품 특성에 따른 활용법, 퍼프 페이스트리 제품, 강력분을 사용한다. 늘려 펴지는 성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제과를 하고 있는데 왜 강력분이라는 낱말이 나올까요? 자, 퍼프 페이스트리는 페이스트리를 만들기 위해서 신장성과 탄력성을 갖고 있는 반죽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제과 반죽인데도 불구하고 밀가루는 강력분 갖다 사용합니다. 단, 이스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요거 갖다가 퍼프 페이스트리 만드는 제품은 강력분이고요. 일부 쿠키나 도넛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력분도 사용합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박력분을 사용을 하는데, 내가 식감적으로 본다면 부드러움을 조금 싫어해. 약간 질긴 것을 조금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박력분 대신 중력분으로 쿠키를 만들면은 쿠키가 더 약간 질감이 단단한 제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식감이 쫄깃한 제품을 만들려면은
강력분과 중력분을 혼합해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제과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식감적으로 좀 쫄깃한 그런 느낌을 받고자 한다면 강력분이라든가 중력분을 박력분에다가 섞어서 사용해도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설탕을 한번 볼까요? 설탕. 감미제 역할을 합니다. 제과에서의 설탕 역할이에요. 풍미를 주며 최종 제품은 단맛을 부여하는 감미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번에 이제 감미제 배운 적 있었죠? 과전, 설포, 맥간류. 설탕은 우리가 얼마? 약 100%의 감미제를 갖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사용하는 이 단맛을 부여하는 감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설탕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포도당, 유당, 전화당, 물엿 등도 우리가 제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 당도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걸로 보시면 돼요. 당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과당 175, 전화당 135, 설탕 100, 포도당 75, 메가당 35, 갈락토즈 32, 유당 16의 감미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색조절입니다. 색조절. 설탕을 많이 사용하면 과도한 착색 발생을 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감으로써 위에 이제 색깔이 진하게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븐열로 인해서 당이 갈색으로 변하는 카라멜화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색이 변하는 거 카라멜화. 설탕이 타는 거죠. 우리 달고나 생각하시면 돼요. 달고나는 카라멜화 반응이 일어났다. 당이 열하고 결합되니까 갈색으로 변하는 것을 카라멜화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독특한 향을 부여합니다. 설탕 단맛 나죠. 근데 설탕을 빵하고 같이 이렇게 먹다 보면은 독특한 나만의 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열과 반응해서 풍미가 나고요. 풍미 물질이 변해 제품이 독특한 향으로 부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맛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죠. 아니면 감칠맛이 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단맛 아니면 뭐 내가 나만의 그 표현을 방식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윤활 작용입니다. 유동성을 크게 하여서 윤활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름 역할도 한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움을 준다라는 겁니다. 빵 속에 설탕이 들어감으로써 제과에 들어가면서 부드러운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 윤활 작용. 자, 연화 작용은 글루텐이 생성과 발전을 방해해서 조직을 연화하고 제품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설탕이 들어감으로써 부드러운 제품, 뭐 좀 전에 위에서 했던 윤활 작용이나 비슷한 내용이겠죠. 노화를 지연시킨다. 설탕이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저장성을 길게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노화를 지연시키는 거죠. 노화를 천천히 일으키는 것. 설탕이 들어가지 않으면 노화가 빨라져요. 맛이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분 보유력이 있어서 제품을 부드럽게 하고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게 하는 것. 자, 퍼짐성을 조절합니다. 흐름성을 이용해서 제품의 퍼짐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설탕이요. 설탕 입자가 있잖아요. 설탕 입자가 있으면 쿠키 같은 경우에는 오븐에 들어가면서 이 입자가 어떻게 될까요? 녹아요. 녹으면서 옆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탕이 입자가 없는 분당형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분당, 가루화가 되어 있으니까 오븐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녹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쿠키를 만들 때 내가 만약에 동물 쿠키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해서 내가 토끼를 모양을 만들어서 토끼 모양 찍어서 만들었는데 오븐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토끼가 돼지가 돼서 나왔어.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겠죠. 이럴 때는 무슨 설탕을 사용하는 거예요? 분당 또는 설탕을 완전히 녹여서 사용을 하면은 그 토끼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설탕 입자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설탕 입자가 녹이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오븐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설탕이 녹으면서 어떻게 해요? 옆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토끼가 돼지처럼 통통하게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퍼짐성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설탕의 퍼짐성입니다.
자, 설탕은 단맛을 주거나 색과 품질 향상을 시킵니다. 수분 보유력을 증대시키고요. 최종 제품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설탕이 안 들어간 제과는 없죠. 근데 이제 설탕이 너무 달다 보니까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체제로 우리가 뭐 올리고당을 사용한다거나 다른 거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빵 속에는 설탕이 들어가야지 좀 부드러운 음과 또는 단맛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감미제의 종류입니다. 감미제 종류 설탕, 사탕수수로 제조하고 고형분은 100%고요. 포도당, 전분을 제조해서 고형분 91%, 수분이 8.5%. 자,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전분에서부터 우리가 가수분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처음에 전분을 가수분해하면 덱스트린이 되고 알파 아밀라제에서 가수분해가 되죠. 그 다음에 덱스트린은 베타 아밀라제에서 메가당이 되고, 자, 메가당은 말타제에 의해서 포도당이 되고, 포도당은 찌마제에 의해서 에너지로 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 전분에서부터 포도당까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당은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유 속에 들어있죠. 우유의 4.8%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탈취 분유 중에 약 50% 정도가 함유하고 있고요. 자, 전화당, 포도당과 과당을 50% 결합하면은 우리가 전화당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자, 설탕을 가수분해하면은 인버타제에 의해서 우리가 설탕을 가수분해하면 포도당과 과당으로 나눠져요. 근데 포도당과 과당을 두 개를 같이 결합을 시키면은 다시 설탕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당, 전화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환원당이라고 하죠. 설탕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전화당은 우리가 포도당, 과당을 50%씩 결합했을 때 전화당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물엿, 전분으로 제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형분은 80이고 수분은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카라멜화 반응입니다. 온도 150도 이상에서 가열된 당이 갈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카라멜화 반응이다라고 해요. 높은 열에 의해서 껍질색이 바뀌는 것을 카라멜화 반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지입니다. 유지. 유지는 이제 제과에서 어떤 형식을 하느냐. 첫 번째, 크림성을 줍니다. 두 번째, 쇼트닝성, 가열성, 신장성을 주는데 첫 번째, 크림성을 한번 볼까요? 유지를 믹싱할 때 지방 입자가 분산되어 공기를 포집하는 것. 자, 우리가 대부분 크림성이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유지하고 설탕을 넣고서 처음에 이렇게 풀어주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다가 계란을 넣고 그러면서 크림화 시킨다라고 할 때 이때 공기가 들어가는데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이 크림성이다라고 하는 좋겠고요. 공기 포집 능력이 극대화돼서 크림이 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유지를 크림화함으로써 물을 가하면 유화제 없이도 물이 아주 작은 물방울이 되면서 유중수적형 크림이 된다는 거예요. 유중수적형이 뭐예요? 기름이 많은 곳에 수분이 조금 섞여 있는 것. 유중수적형의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 우리가 유지, 버터, 마가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쇼트닝성을 볼까요? 쇼트닝성은 단백질과 전분의 입자를 끊어놓은 성질을 쇼트닝성, 부드럽고 바삭한 정도로 조절하여 식감을 향상시키는 것을 쇼트닝성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삭한 느낌을 갖는 거, 그것을 우리가 쇼트닝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우성을 볼까요? 원래의 형태로 돌아오지 않는 성질, 성분 변화에도 변형시키는 모양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가소성이다 라고 하는데, 이 가소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페스츄리 같은 거 만들 때는 가소성 범위가 넓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버터, 마가린 같은 경우에 가소성 범위가 좁아야 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어떤 성질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그 차이예요. 높은 열에 의해서 잘 녹지 않고 낮은 온도에 잘 얼지 않는 성질은 이거를 가소성 범위가 넓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용 마가린 사용할 때 하는 파이용 마가린은 가소성 범위 넓은
재질로 만든 걸로 사용을 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은 가수성 범위가 좁은 것, 높은 열에서 녹고 낮은 온도에서 잘 어는 것, 이거가 가수성 범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장성입니다. 파이용 마가린을 사용하는 퍼프 페츄리 등에 필요하고요. 밀었을 때 끊어지지 않고 늘려 펴지는 성질을 신장성, 늘어나는 성질, 끊어지지 않고 늘어나는 성질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파이용 마가린이라고 했는데, 좀 전에 파이용 마가린은 가수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수성 범위가 넓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서 같이 함께해서 늘어나는 성질, 잘 내가 밀어펴기 할 때 반죽과 반죽 사이에 있는 이 파이용 마가린이 어떻게요? 끊어지지 않고 잘 밀어펴지게 하는 것, 신장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이라는 것은 저장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랫동안 내가 저장성이 좋아지는 현상. 자,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산패를 견디는 성질을 안정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장성은 노화를 지연시켜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성질입니다. 저장성,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 노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우리가 노화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이런 유지나 설탕이나 수율로 조절해서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것. 우리 사람들도 노화를 지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수분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로션 많이 발라야 돼요. 바디로션 같은 거 온몸에 다 발라야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몸에 거의 다 바르거든요. 근데 남성분들은 대부분 얼굴밖에 잘 안 바르잖아요. 남성분들도요, 다 온몸에 한번 발라보세요. 노화가 느려지는 현상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운동도 같이 겸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윤활작용입니다. 반죽을 할 때는 윤활제 역할을 하고요. 그를테 형성을 방해해서 반죽의 유동성을 크게 하므로 부드러운 반죽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제빵을 할 때 유지를 무슨 단계에 넣나요? 픽업 단계, 클린업 단계, 발전 단계, 처형 단계. 우리가 교재에 의하면 클린업 단계, 두 번째 단계에 넣잖아요. 처음부터 픽업 단계에서부터 반죽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유지를 넣게 되면 오랫동안 해야 돼요. 오랫동안. 반죽을 오랫동안 해야 돼요. 오랫동안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럴테 형성하는데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클린업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 유지를 넣는 게 바로 요 역할 때문에 그렇다. 글루텐 형성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지는 주로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유지라고 합니다. 유지의 종류 한번 볼까요? 버터, 마가린, 쇼트닝이 있습니다. 버터는 유지 지방이 80%예요. 어디서 만들었어요? 우유에서 만들었잖아. 우유에서 지방을 빼서 동물성 지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좀 저렴하게 쓰고자 식물성 지방에서 만든 거야. 뭘로? 마가린으로 식물성 지방, 대두, 팜유 뭐 이런 데에서 지방을 추출해서 만든. 그래서 똑같은 성질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몇 %요? 80%로 되어 있습니다. 빵을 만들면 똑같이 만들어져요. 똑같이 만들어지지만 나중에 맛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쇼트닝입니다. 쇼트닝은 동식물성 지방으로 100%를 만들고 있어요. 오리지널 지방 함량이 100% 되어 있어요. 뭐 갖다 만들어서요? 돼지기름, 소기름, 라드, 우지 같은 거 만들기 때문에 쇼트닝은 지방이 100%다. 유중수적형, 기름에 물이 분산되는 형태의 유화를 유중수적형, 버터, 마가린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수중유적형 같은 게 있죠. 수중유적형은 어떤 거요? 마요네즈 같은 거. 그거는 물이 더 많은 데에서 기름이 조금 섞여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수중유적형.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요네즈 같은 것이 수중유적형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달걀 한번 볼까요? 달걀. 자, 우리가 이제 달걀이 없으면 제과에서는 만들 수가 없죠. 꼭 들어가야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흰자 해무대 알부민은 구조 형성 물질에 작용하는데 기포 형성 후 단백질과 결합해서 제품 구조를 형성한대요. 기포를 형성한대요. 달걀은요,
기공을 형성시키는 기포, 거품을 만들어서 부피를 형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수분 공급을 보면 전란에는 수분이 75% 있어. 나머지는 고형질로 되어 있습니다. 25%는 고형질. 자, 흰자에는 88%의 수분 함량과 고형질이 18%로 되어 있고요. 노른자에는 수분 함량이 50%와 고형질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농후화재라고 해요. 농후화재. 농후화재가 뭐예요? 어떤 결합제, 점성을 생기게 만드는 것을 농후화재, 걸쭉하게 만드는 것을 농후화재라고 합니다. 설탕이라든가 전분이라든가 노른자에 우유를 넣고 끓이면 나중에 카스타드 크림이 되거든요. 카스타드 크림 생각해보면 좀 걸쭉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농후화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팽창작용입니다. 팽창작용. 달걀을 휘핑하여 기포를 형성하고 공기가 혼입되는 반죽에 부풀어지고 굽기 중에 팽창작용이 일어난다. 달걀은 휘핑을 하면요, 거품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집에서 달걀찜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달걀을 그냥 깨서 그냥 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젓가락 갖다가 막 이렇게 치면은 어떻게 돼요? 거품이 올라오잖아요. 그 상태에서 달걀찜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제과를 할 때도 항상 팽창작용에 이용해서 우리가 거품기로 해서 거품을 만들고 거기다가 밀가루 뭐 이런 걸 넣고서 우리가 제품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제 역할을 합니다. 유화제 역할.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 성분이 유화성을 갖는다. 물과 기름을 하나로 유화시킬 수 있는 것. 이거를 유화성 갖는다. 어디에? 달걀에 노른자에 들어있다. 자, 연화작용 볼까요? 연화작용. 달걀의 노른자의 지방이 제품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노른자에 들어있는 부드러움, 연화작용. 자, 착색작용도 하죠. 황색계통, 노른자색이잖아요. 노른자는 노란색, 색을 식욕을 돋구는 색을 나타내고요. 나중에 우리 계란물 같은 거 만들어서 빵 위에 바르는 작용, 그 착색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양 증진을 합니다. 달걀에 칼슘, 철분, 인 등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의 증진을 시키는 영양 좋죠. 달걀 우리가 하루에 하나씩 꼭 섭취해야 됩니다. 흰자와 노른자 따로따로 먹어야 되나요? 흰자만 먹어야 되나요? 운동하는 사람은 흰자만 먹잖아요. 단백질 섭취하려고요. 하지만 이제 건강하게 살려면요, 흰자와 노른자 같이 섭취하는 것이 더욱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풍미, 맛 증진, 독특한 풍미와 맛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달걀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달걀의 거품을 내는 것을 보면 달걀의 수분 함량은 75%라고 그랬어요. 나머지 25%는 고형질이라고 했고요. 제품에 촉촉하게 해준 역할을 하고요. 거품기를 회전하여서 거품을 형성하고 거품이 형성되면 기포들이 단백질 막을 둘러싸이게 되어서 공기와 접촉하면서 기포를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달걀에 거품이 나게끔 하는 작용을 한다. 자, 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과에서 물도 중요하죠. 수화작용 역할을 한대요. 밀가루와 물의 결합입니다. 수화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처음에 밀가루와 물하고 섞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수화가 밀가루에 물이 흡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반죽이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 볼 때는 수화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실질적인 그 안에 있는 것은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숙성 시간, 휴지 시간이 있음으로써 수화작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이 마른다고 해서 바로 물을 딱 먹는다고 해서 물이 여기 혈관을 타서 금방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 먹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야지 발끝까지, 손톱 끝까지, 머리 끝까지 물이, 수분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수화작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감 조절입니다. 반죽에 수분을 공급하여서 대기를 조절함으로써 식감을 조절하죠. 그 대기 조절. 물이 이제 몇 퍼센트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반죽의 대기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팽창작용입니다. 굽기 과정 중에서 내부 온도가 98도에 올라가면 증기압의 형성이 되어 주위의 공기를 팽창시켜서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수분이 있으면서 98도 이상이 되면은 그 주위에 있는 공기를 데우면서 팽창작용을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스펀지 케이크 같은 거 만들 때 주의할 점이 있죠. 궁금하다고 해서 오븐문을 계속적으로 열고 확인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팽창작용의 압력에 의해서 부풀어 오르다가 주저앉게 되죠. 언제 문을 열어야 돼요? 거의 다 색깔이 다 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 작업할 때 문을 열고서 살짝 눌러보는 그 타이밍 사이에 되는데 막 그 색깔도 안 나고 있는데 크고 있는데 궁금해 문을 열면은 주저앉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반죽 온도입니다. 믹싱 과정 중에서 마찰열에 발생하는 물의 온도를 조절해서 23 내지 24도씨로 맞추어서 사용을 해야 돼요. 네, 믹싱을 하다 보면 휘퍼기 갖다가 막 돌잖아요. 우리가 돌리다 보면은 마찰열이 생겨요. 우리 손바닥 겨울에 되면 어떻게 춥잖아요. 막 비벼요. 비비면 어떻게 손에 열이 나는 것처럼 믹서볼도 돌리다 보면 열이 발생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죽의 온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제가 반죽 같은 경우에는 23 내지 24도씨가 적당한 온도예요. 그럼 밀가루 온도, 그 다음에 유지 온도, 설탕 온도 뭐 이런 거를 측정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수돗물 온도를 얼마나 맞춰야 될까 라는 계산한 후에 그거 갖다가 수돗물을 온도를 얼음물을 사용할지 미지근한 물을 사용할지 해가지고 첨가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결과 온도가 23 내지 24도씨를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재료의 분산입니다. 반죽을 하면서 재료를 골고루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또한 물의 역할이고요. 물의 종류의 영향은 물은 경도에 따라서 연수, 악영수, 경수로 나뉘는데 이는 물에 용해된 광물질을 칼슘염, 마그네슘염 등이 녹아있는 정도로 구분한다. 제과에서는 큰 영향이 없으나 제빵에서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의 종류에는 연수물, 아연수물, 악영수물, 경수물로 나눕니다. 경수라니까는 좀 단단하잖아요. 광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있는 약 180 ppm 이상 들어있는 것 또는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연수물은 60 ppm 이하로 들어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여기서 말한 것 제빵에서는 영향이 크다고 했죠. 제과에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 제빵에서 사용하는 물은 무슨 물? 아경수물 사용해야 됩니다. 160에서 180 ppm 사이로 들어있는 광물질이 들어있는 악영수물로 사용해야지 제품이 잘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유입니다. 제과에서도 우유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뭐 물 대신에 우유를 넣는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고용지나 이런 것을 잘 계산해서 대체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유의 구조에서 단백질이 함유하고 있어 제품이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색과 풍미를 주는 역할을 하죠. 우유에 함유된 유당은 카라멜화 반응의 껍질색을 짙게 하는 풍미를 생성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되죠.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당이 나중에 그 색깔을 내주는 역할, 영양학적으로 상당히 물보다는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저장성의 향상을 줍니다. 수분이 88% 함유되어 있어 노화를 지연시킨다. 내가 물하고 우유하고 그 수분 함량이 똑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물 대신에 우유를 넣는다면 우유 속에는 몇 퍼센트의 수분 함량이 있다고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88%의 수분 함량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고형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유 갖다가 사용할 때는 우유를 조금 더 첨가한다는 거나 나머지 12%는 물로 대체해서 사용을 해야지 그 수율이 맞는 제품이 만들어지겠죠. 자, 우유의 고형분입니다. 우유의 고형분은 밀가루 단백질과 결합해서 케이크의 조직을 형성하는 데 유용한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다. 유제품의 종류로는 CU, 원유를 살균해서 처리하는 우유를 우리가 CU라고 하고요. 농축우유, CU를 농축해서 수분 함량을 줄인 우유를 연유와 생크림으로 만드는 농축우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그 여름에 팥빙수 같은 거 먹을 때 연유 이렇게 넣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유 갖다가 농축해서 만든 연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전지분유입니다. 시유를 건조시켜서 분말화한 것으로 유지방이 25에서 30% 정도 함유된 전지분유. 시유를 그냥 건조시키고 분말할 때 어떻게 건조할까요? 분사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분유를 만들게 되죠. 자, 탈지 분유는 뭐예요? 탈지, 지방을 탈시켰다. 그래서 지방을 뺀 우유를 건조시켜서 분말한 것을 탈지 분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지방을 뺀 것 같다가 뭘 만드니까? 지방을 뺀 것 같다가 버터를 만들면은 되겠죠. 자, 소금입니다. 소금. 감미도 조절을 해요. 무슨 소금이 감미도를 짜지 않아요? 근데 소금은 소량 들어갑니다. 우리 제과에서 들어갈 때 뭐 10% 미만, 뭐 2, 3% 또는 5% 미만 뭐 이렇게 해서 넣기 때문에 소량의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감미, 설탕에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죠. 설탕이 과한 경우 소금을 넣으면 단맛이 순화되는 역할. 설탕이 부족한 경우 소금을 넣으면 단맛이 상승되는, 좀 전에 얘기했던 단맛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금이 조금 들어가면서 설탕이 이제 단맛 상승을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카라멜화 반응입니다. 당이 열에 반응하는 온도를 낮추어서 카라멜화 반응. 카라멜 반응은 설탕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소금도 카라멜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하고 같이 반응해서요? 당이 열에 반응하는 온도를 낮추는 카라멜 반응이 촉진시킨다는 겁니다. 세균 번식이 억제됩니다. 삼투압 등의 작용에서 유해균 번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삼투압 현상. 그 농도가 다른 농도 있잖아요. 농도 다른 것을 수평선으로 같이 맞춰주는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세균을 번식을 억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소금은 모든 제품의 필수적인 재료로 소금을 넣으면 풍미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빵뿐만 아니라 집에서 어머니들께서 요리를 하실 때 소금을 약간 넣게 되면은 정말 맛있어지잖아요. 단맛 상승이라고 해요. 감미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의 재료를 한번 볼까요? 산작용제, 반죽의 산도를 높여주는 주석산, 레몬산, 식초 같은 것이 우리가 들어가죠. 식초 같은 것을 살짝 넣는다거나 주석산을 살짝 넣는다거나 그러면 산도를 낮춰주면서 반죽을 이제 맛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쿠키 반죽이 결합시키는 구조 역할을 합니다. 베이킹 파우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면서 제품 부피가 팽창되어서 조직이 부드러워지는 역할을 하고요. 산성 재료에 의한 색과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베이킹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중조와 산작용과 전분으로 만들어진 것이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자, 중조는 소다, 탄산수 나트륨이라고 하는데 소다도 별도로 있잖아요. 소다가 있는데 소다하고 베이킹 파우더하고 어느 게 더 강력한가요? 3배 정도가 소다가 더 강력합니다. 똑같은 양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30g의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야 되는데 30g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야 되는데 베이킹 파우더가 없어. 소다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소다를 30g 넣으면 3배가 들어간 건 동일하니까 얼마나? 10g만 넣어도 똑같은 효과를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향료입니다. 독특한 향이 나게 하여 후각을 자극시켜줍니다. 대부분의 제품에 바닐라를 사용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제과 사용할 때 바닐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거기에 오렌지나 레몬 같은 것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신료, 향미를 돋우어주는 보존성을 연장시켜주는 향신료 같은 경우도 있고요. 도넛에 사용하는 넛맥, 피자에 사용하는 오레가노 같은 것이 향신료로서 우리 제과의 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정제입니다. 안정제라는 것은 어떠한 제품을 고정시켜주는 역할, 좀 저장성을 좀 오래 갈 수 있는 역할,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는데, 먼저 한천, 젤라틴, 팩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천은
우뭇가사리 해조류에서부터 우리가 만들게 되죠. 색깔은 바닷가에서 잡을 때 갈색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가공 처리하면서 투명한 색,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투명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한천이 만들어지고요. 한천은 우리 양갱을 만들고 있죠. 자, 젤라틴입니다. 동물 속에 있는 피부라든가 연골이가 아니면 뭐 힘줄 뭐 이런 데에서 우리가 젤라틴을 뽑아내고 있으면 그 안에는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무스 같은 거 만들 때 젤라틴을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팩틴입니다. 식품세포명에 있는 다당류, 감귤류, 사과류 같은 경우 잼 같은 거 만들 때 팩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잼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안정제 세 가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천 젤라틴 팩틴입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